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을 통해서 얻은 행복을 여러분께 전달하는 여행복 전도사 돌청 아재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자유여행 방법을 강의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한각기념 남미 여행 가기 팁 4가지에 대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여행 코스 짜기 가장 적합한 코스를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남미는 너무나 볼거리가 많고 신비한 것이 많아서 코스 짜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더구나 시니어라면 더욱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한각기념 남미여행 가기 팁 두 번째 시간. 지난번에는 이제 여행 계획 세우기를 말씀드렸는데요. 그에 따라서 여행 코스를 어떻게 짤 것인가, 그거를 추천을 하는 강의로 내용을 해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돌청 부부가 한각기념으로 남미 자유여행을 갔을 때 5개국을 방문할 때 바로 이제 페루 리마로 입성을 해서 마추픽추와 우유니 소금 사막, 산티아고를 거쳐서 파타고니아 지역에서 트레킹을 한 후에 아르헨티나로 와서 이과수 폭포와 리오데자네이로를 보고 상파울로에서 아웃해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를 이제 저희들이 했었는데요. 여기에다가 제가 경험을 좀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한각기념이면 꼭 봐야 될 필수 요소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그러한 루트를 여러분에게 꼭 추천하는 코스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행 코스 짜기. 자, 남미 여행은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첫째, 남미는 항공기 직항 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딘가를 경유해서 남미로 입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입성을 페루 쪽, 즉 서쪽으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동쪽인 브라질 쪽으로 입성할 것이냐도 루트 짜는데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부분, 특히 페루나 볼리비아 지역, 즉 안데스 산맥 지역은 고산병이 아주 심하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산병을 먼저 견딘 후에 나머지 후반부 여행을 쉽게 할 것이냐, 아니면 리우로 동쪽으로 들어가서 쉽게 여행을 한 후에 고산병을 견뎌가면서 페루와 볼리비아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오느냐, 이거는 이제 한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를 간다면 지구를 한 바퀴 돌게 됩니다. 남미를 가게 되면은. 왜냐하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갔다가 뭐 왼쪽으로 와도 되고요. 어차피 우리 정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기왕이면 같은 코스로 다시 오는 것보다는 반대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러한 걸 통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고려할 사항이고요. 또 이제 뭐니 해도 남미 여행은 쉽지 않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은 이제 또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성과 편의성 중에 어떤 걸 택할 것인가. 아무래도 저희 이제 시니어들은 경제성보다는 돈을 좀 들더라도 편의성 쪽을 택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남미 내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미 내 국가 간도 그렇고 지형적으로도 뭐 산맥과 호수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교통수단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육로로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돈을 아끼기 위한 배낭여행을 하게 되면은 뭐 12시간 뭐 하루 종일 타는 코스도 있다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그런 코스는 되게 약 7시간 이상 버스로 가야 되는 장거리 구간은 항공으로 이동하는 것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시니어들이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편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고려사항을 이제 염두에 두고요. 남미 여행 핫플레이스 5곳. 지난 시간에 계획 세우기 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추픽추는 페루의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두 번째인 이제 이과수 폭포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국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우유니 소금 사막은 볼리비아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유명한 이제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이죠. 이곳은 이제 우루과이 접경 지역 쪽에 있으며, 다섯 번째 리우데자네이로는 브라질의 동부 지역 해안 지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이제 휴양지이기도 하죠. 이렇게 이제 5곳을 위치를 이제 한번 고려한 후에 이제 여행 코스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페루 마추픽추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동 경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페루 마추픽추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천에 출발해서 미국 LA나 또는 멕시코를 경유해서 들어가서 리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경유를 해서 가기 때문에 대개 이제 페루 리마로 들어가서 리마에서 쿠스코, 즉 마추픽추의 거점 도시인 쿠스코로 가기 위해서 이제 항공기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쪽 동쪽에서 오는 경우는 라파즈, 볼리비아 수도인 라파즈에서 쿠스코로 이렇게 들어가는 두 가지 코스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스코에서 다시 버스나 기차를 타고 마추픽추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공동 보유하고 있는 이과수 폭포입니다. 이과수 폭포는 대개 이제 볼리비아에서 라파스에서 우유니 소금 사막을 보고 항공기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칠레의 수도이죠. 산티아고에서 이제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과수 폭포로, 그 외에 이제 브라질의 리우에서 이렇게 항공기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각 국가의 그 대도시나 수도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항공 루트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리비아의 이제 하이라이트인 우유니 소금 사막은 좀 독특한 지형이기도 하기 때문에 되게 이제 타 지역에서 동쪽이나 서쪽에서 들어오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제 볼리비아 수도인 라파스를 꼭 거쳐서 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라파스에서만이 우유니 소금 사막을 갈 수 있는 항공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그 항공기가 뭐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라파스를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루트를 통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우유니 소금 사막에서는 다시 뭐 자동차로 다른 데를 가면 모르겠지만은 항공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다시 라파스로 다시 복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물론 뭐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개 보면은 칠레를 거쳤다가 이렇게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오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남부 지역인 우수아이아 땅끝 마을이죠. 거기 아니면 엘칼라파테, 바릴로체 등 그냥 남쪽의 파타고니아 지역에 투어를 하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오는 경우가 있고, 동쪽으로 이제 접근하는 사람들은 되게 유럽인들이 이제 리우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 이런 루트가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라질의 그 유명한 휴양지인 리우데자네이로는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만약에 입성을 한다 그러면은 파리나 런던을 거쳐서 리우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경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대개 이제 서쪽으로 해서 입성한 사람들은 이과수 폭포를 거쳐서 거기를 구경한 후에 리우로 입성하는 이런 코스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죠. 저희들도 이제 이런 코스로 입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당연한 이제 많이 이용하는 코스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5곳의 남미행 핫플레이스를 코스를 이제 염두에 두고 만약에 이곳만을 딱 관광을 하고 싶다 한 사람에게 제가 권하고 싶은 추천 코스입니다. 자, 인천에 출발해서 미국 LA를 거쳐서 리마로 입성합니다. 멕시코로 거치는 것은 다소 뭐 좋을 수도 있지만은 불안한 요소도 있기 때문에 미국을 거쳐서 가는 걸 저는 권하고 싶고요. 그러면 리마로 입성을 해서 마추픽추와 우유니 사막, 부에노스아이레스, 이과수 폭포, 그래서 리우에서 아우스에서 영국의 런던을 거쳐서 한국으로 입성하는 이 코스면 아주 적합할 걸 보입니다. 그래서 기간은 약 2주 정도, 2주 정도면은 이 핫플레이스를 다 보고 올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분에게는 이런 코스를 권장합니다. 자, 그렇지만 남미에는 여러 가지 정말 아름다운 곳이나 신비한 여행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알려드렸는데 이런 곳을 이제 한 몇 곳을 거쳐서 온다고 생각했을 때 하면은 이제 한 달 정도 기간으로 좀 더 넓게 오랫동안 가야 되는 코스를 이제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나라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페루의 유명한 관광지는 마추픽추 외에도 쿠스코, 이건 뭐 당연히 거쳐야 되죠. 잉카의 수도이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잉카의 유적들이 많은 성스러운 계곡을 통해서 마추픽추를 가는 게 좋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마는 페루의 수도인데 어차피 이제 마추픽추를 가기 위해서는 리마로 입성을 하기 때문에 뭐 이곳에서 간단히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짧은 여행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참 신비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 갈대 호수가 있는 그 티티카카 호수, 여기에는 이제 잉카의 전설이 함께 있기 때문에 티티카카 호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스카 문화의 유적이 있는 참 신비하기도 하고 지금도 뭐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이기도 한데요. 이쪽 나스카 문화. 그 다음에 요즘 젊은이들이 아주 핫하게 이제 찾고 있는 무지개산인 비니쿤카. 근데 이 지역은 해발고도 5,000m가 넘기 때문에 아주 어렵고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
그 다음에 이제 와카치나 사막, 오아시스 한가운데 있는 마을, 이런 곳들이 있는데, 이걸 다 둘르기는 좀 너무 한국기념으로 좀 무리일 수도 있고, 제가 권한다면 쿠스코나 리마, 티티카카 호수 정도, 이 정도로 한번 돌려보는 것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리비아의 유명 관광지는 우유니 소금 사막 이외에도 라파즈, 볼리비아의 수도이죠. 그러면 이제 어차피 소금 사막을 가기 위해서는 라파즈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하루 정도 묵어서 이렇게 구경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티티카카오 호수는 이 페루와 볼리비아가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페루 쪽도 볼거리가 많지만 이 잉카의 전설 측면에서는 또 볼리비아 쪽에서도 좀 독특한 또 전설들이 있고 볼거리 있어서 이것도 한번 들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티플라노 고원지대를 달려보는 오프로드 투어. 저희들이 이걸 정말 택했는데 정말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우유니 사막을 기왕에 갈 거면 다시 라파스로 복귀하는 것보다는 그 밑으로 칠레 쪽으로 이 알티플라노 고원지대를 한번 달려보는 거죠. 정말 끝도 없이 펼쳐지는 사막을 저 칠레에 있는 리칸카보르 산까지 한번 달려보는 이 코스를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목에 보면은 이런 빨간색의 호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홍학들이 있긴 막 먹이를 찾아서 모여들긴 한데, 뭐 이런 빨간 호수, 뭐 초록 호수, 뭐 백색 호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서 오프로드에서 구경 한번 하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남미 최대 높은 화산이죠. 리칸카보르 화산을 이렇게 구경하고 오는 이런 코스를 한번 달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칠레는 이제 유명한 관광지로 이제 칠레 수도인 산티아고, 산티아고도 아주 요즘 아주 핫하게 이제 떠오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발파라이소라고 이제 산티아고 근교에 있는 낭만의 해안 도시인데 아주 그 해안가로 그 정말 아름다운 그 주택들과 그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시간이 주어진다면 모아이 석상에 있는 전설의 섬, 이스트 섬을 한번 들려보는 게 좋은데 저희는 이걸 못 갔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충분치 않았고 그래서 별도의 계획으로 해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극의 관문기지인 푼타 아레나스, 저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건 이제 뭐 여러 가지 파타고니아를 들리기 위해서도 한번 들려보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거, 토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 거기에 이제 파타고니아 트레킹의 대표 성지인 더블 트레킹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정말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페드로 데 아타카마는 이제 아까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에서 쭉 내려오면서 첫 번째 이제 칠레에 입성하는 곳인데요. 이곳은 이제 달의 계곡 등 아주 지형적으로 아주 특이한 모양이 있는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찾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르헨티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뿐만 아니라 이과수 폭포가 있어서 이 두 개가 이제 대표적인 관광지고요. 그 외에 이제 가장 많이 찾는 것이 우스아이아. 남미 땅끝 마을이라고 그러죠. 가장 이제 남쪽의 가장 끝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이것도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놓쳐서는 안 될 페리토 모레노 빙하. 이곳은 정말 거대합니다. 길이가 약 5km가 되는 정말 거대한 빙하인데 이 직접 이거를 볼 수도 가까이 볼 수도 있고 그 빙하 체험을 해서 직접 걸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곳을 꼭 한번 가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절대 놓치서는 안 될 곳이 바로 엘 칼라파테와 엘 찰텐. 이건 이제 트레킹의 도시인데요. 피추로 이 세레토레 트레킹을 이제 한번 해보시면 정말 대자연 속을 이렇게 거닐는 그러면서 힐링하고 정말 행복을 찾는 이런 트레킹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미 스위스라는 바릴로체. 바릴로체가 정말 너무 전경이 아름답고 그 풍경이 좋아서 중간에 한번 거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타 40이라고 남미를 종단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무려 5,100km가 넘는 곳인데요. 이건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아르헨티나 끝까지 달리는 것인데 이게 이제 안데스 산맥 그 기슭을 타고 판파 지역, 평야 지역을 이렇게 이제 초원 지역을 달리는 건데 저희들이 일부 구간은 달려봤습니다. 그 파타고니아 트레킹을 하면서. 근데 저도 이곳을 언젠가는 한번 종주를 해보겠다 해서 지금 버킷리스트에 놓고 이제 별도로 시간을 내서 한번 꼭 가고 싶은 곳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가지 않으면 좀 종주하기는 어려운 코스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의 유명 관광지는 이과수 폭포와 리우데자네이로. 뭐 리우데자네이로 하나만 가지고도 뭐 유명합니다. 뭐 예수석상이라든가 코파카바나 해변, 수가로프 등 정말 낭만적인 항구 도시이기도 하죠. 그래서 되게 이제 저희도 그랬습니다만 이과수 폭포를 보고 리우에 거쳐서 상파울로 정도 거쳐서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외에 이제 뭐가 있을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브라질의 수도인 브라질리아. 이것도 한번 들려볼 만하고요.
상파울루는 브라질의 최대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나 상업적으로 굉장히 거대한 도시이기 때문에 볼거리가 많은 동네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해안 도시, 동쪽에 있는 해안 도시 중에 살바도르 대서양을 연하고 있는데 아주 여러 가지로 아름다운 역사적인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파라도스 데세라 국립공원이라든가 세레다 카나스트라 국립공원 등 주로 이제 상파울루와 이제 그 남부 지역에 있는 국립공원들이 아주 자연이 아름답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뭐 한 번에 들려보는 것도 괜찮고요. 진짜 좀 시간이 많거나 정말 탐험을 좋아하시는 분 같으면 아마존강의 밀림지대를 한번 가보면 좋겠지만 글쎄요, 한갑 기념으로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5개 국에 대한 명소를 찾아봤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딱 절대 빼놓지 말고 가라고 하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트레킹의 명소인 파타고니아입니다. 이곳은 이제 남이 40도 밑에 있는 지역으로서 정말 대자연의 그 천연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아르헨티나의 피치로이 거봉을 보는 이제 전망대에서 이렇게 찍었던 모습이거든요. 자, 이곳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타고니아는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미 안데스 지역의 남이 40도 이하 지역을 이제 파타고니아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은 아주 정말 청정 자연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릴로체와 같은 아름다운 도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파타고니아의 성지입니다. 트레킹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점 도시 엘 칼라파테를 중심으로 칠레 쪽은 토레스 델 파인의 국립공원, 아르헨티나 쪽은 로스 글레이셔 국립공원, 이곳을 이제 거니는 트레킹 코스가 세계인들이 찾는 아주 아름다운 자연의 트레킹 코스이죠. 그리고 이제 이곳을 이제 거니는 후에는 남미 최남단 도시인 우스아이나를 거쳐서 이렇게 오는, 정말 이거는 꼭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트레킹 코스인 더블 트레킹, 페루의 토레스 델 파인의 국립공원 쪽에 있는 트레킹 코스인데요. 길이가 약 70km이며 되게 3박 4일 코스로 되게 돌아갑니다. 저희도 이제 이걸 3박 4일 동안 돌았는데요.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니는 트레킹 코스가 W자 형태라고 해서 W 트랙이라고 하는데요. 좀 시간이 있으신 분은 뭐 4박 5일 일정 정도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천연 그대로의 청정 지역을 거니면서 힐링을 하고 정말 여행복을 느끼는, 그래서 이곳이 바로 세계 트레커들의 최고의 로망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르헨티나 쪽에 로스 글레이셔 국립공원에 있는 피추로이와 세레토레 트레킹. 정말 최고봉인 이 피추로이 봉을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모습은 뭐 빙하호수의 이 투영된 모습도 그렇지만 정말 모든 시름이 다 잊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점 도시인 엘찰텐이라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묵으면서 이렇게 두 코스를 다녀오는 약 1박 2일 코스로 다녀올 수 있는 그런 트레킹 코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곳,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페리토 모레노 빙하. 이게 이제 로스 글레이셔 국립공원의 최고 명소인데요. 이거는 이제 엘 칼라파테에서 약 1시간 15분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폭이 5km, 길이가 약 30km인 거대한 빙하이며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곳에 이제 직접 빙하이를 걸을 수 있는 빙하 체험도 있지만 되게 이제 유람선을 돌고 이렇게 이제 빙하 주변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이러한 여행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각균형 남미여행의 추천 코스 제가 한번 제안을 해드립니다. 5대 핫플레이스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여러 가지 관광 명소를 둘러올 수 있는 여러분들 나이에 맞는 그런 코스를 추천해 보겠습니다. 자, 남미여행 추천 코스. 자, 여러분이 한국 인천에서 출발해서 미국 LA 거쳐서 리마로 먼저 입성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초반에 이 고산병을 견디고 후반에 이제 좀 자연을 즐기고 회복을 하고 오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리마로 입성해서 마추픽추와 우유니 사막을 거쳐서 산티아고, 바릴로체, 그 다음에 이제 파타고니아 지역에 트레킹을 하고 우스아이아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거쳐서 이과수 폭포, 리오데자네이로, 그래서 거기서 아웃해서 영국 런던을 거쳐서 한국 인천으로 다시 들어오는, 정말 지구를 한 바퀴 삥 도는 한국 세계 일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코스로 한번 돌아버리길 바라고요. 기간은 약 30일 정도면은 적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은 남미가 워낙 거대하고 이동거리가 많다 보니까 또 자동차로 이용하기는 도로가 불비한 곳이 많아서 항공이동으로 많이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약 7시간 이상 장거리 구간은
가능하면 항공으로 이동을 해서 항공 이동이 이 구간을 하는데 약 8회 내지 9회 정도가 소요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좀 경비를 들이더라도 이렇게 좀 편안하면서도 이렇게 건강을 해치지 않는 이런 코스로 다녀오실 것을 제가 제안해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한국민영 남미 여행 가기 팁 두 번째 여행 코스 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천 코스를 여러분에게 제안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안전과 건강 챙기기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 기념으로 남미 여행을 가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체력과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아니면 여러 나라를 가고 또 이렇게 좀 미개한 지역을 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안전 및 건강 챙기기 꿀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다음번에 뵙겠습니다.